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폭로될 것 같은 섬뜩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마광숙은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30년간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라고 믿었던 공주실의 입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고백에 숨을 멎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딸이 맞습니다. 제가 당신을 속였어요. 그 한마디는 마광숙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마광숙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절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주실에게 향했지만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주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의 상자를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광수가, 너는 박정수 씨의 친딸이야. 내가 너를 훔쳐왔어. 마광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훔쳐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누군가에게서 빼앗겨진 아이라는 말입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굳게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삶의 모든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에 마광숙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공주실이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을 납치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공주실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신문지에 쌓인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30년 전의 낡은 병원 기록지와 몇 장의 사진이 눅눅한 시간의 흔적을 간직한 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공주실은 희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1994년 12월 23일 박정수 씨가 아이를 낳았어. 그날 밤은 유독 눈이 많이 내렸지. 병원은 적막했고 모두가 잠들어 있었어.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발표됐어. 의사가 그렇게 말했거든. 박정수 씨는 산모의 몸도 채 회복되지 못한 채 아이의 죽음에 절규했지. 마광숙은 공주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 서 있는 자신은 누구란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그녀의 머리는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나는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거든.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던 중에 나는 우연히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어. 죽었다는 아이가 살아있었던 거야. 그날 밤 의사가 아이를 살려냈어. 건강한 여자아이였지. 그런데 공주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은밀한 거래들, 그 모든 진실을 이제 마광숙에게 털어놓아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묵직한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어머니, 제발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마광숙은 거의 울음을 토해내듯 외쳤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강렬한 열망과 동시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충돌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고 목을대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이야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정수 씨의 시아버지, 그 사람이 모든 걸 조작했어. 그는 박정수 씨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어.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명분 아래 그는 손자를 잃을 수 없다며 의사에게 막대한 돈을 줬지.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 진단서를 쓰게 하고 나에게는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어. 병원에서 아이를 빼돌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보내버리라고. 공주실의 고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가문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조작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벌레처럼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왜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절망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주실에게서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공주실은 흐느꼈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든. 결혼 후 몇 년을 노력했지만 불임 판정을 받았어.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나를 절망에 빠뜨렸지. 그런데 그날 밤 죽었다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병실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너를 안아 올리는 순간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키우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어. 그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어. 공주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과 동시에 마광숙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마광숙은 죄악의 산물이면서도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사랑은 삐뚤어졌지만 결코 가짜는 아니었습니다. 마광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눈에 비친 세상은 마치 뒤틀린 거울 같았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이 땅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딛고 서 있는 모든 기반이 허구였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럼 박정수 씨는 30년 동안 제가 죽은 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허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네가 살아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너를 키운다는 것도 몰랐어. 그는 네가 죽었다는 거짓말에 평생을 아파하며 살았지. 우연히 마주친 게 며칠 전이 처음이었어. 나는 그를 보자마자 도망치고 싶었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엮어놓았지. 마광숙은 박정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친근감,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슬픈 눈빛.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됐습니다. 그 눈빛은 잃어버린 딸을 향한 그리움과 알 수 없는 기시감이었던 것입니다. 박정수 씨가 절 보고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이제 알겠어요. 마광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사랑해준 공주씨를 향한 고마움과 동시에 진실을 숨겨온 것에 대한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공주실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인해 자신이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광수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야. 너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 너를 지키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감수했어. 공주실의 간절한 목소리가 마광숙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공주실을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죄책감을 안고 자신을 키워온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해 고마워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 모든 거짓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이요? 남의 아이를 훔쳐다가 30년 동안 진실을 숨기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대체 무슨 사랑이에요? 마광숙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짓으로 점철된 듯한 느낌에 광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정수 씨는 30년 동안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겠네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평생을 살아왔을 텐데. 마광숙은 박정수의 고통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박정수를 향한 연민과 동시에
자신을 그 고통 속에 가둬버린 시아버지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나도 괴로웠어, 광수가.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살았어. 네가 진실을 알게 될까 봐 노심초사했고 내가 너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셀 수 없이 많았어. 하지만 너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어.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어. 공주실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마광숙을 키웠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애절했고 눈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박정수 씨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해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친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죄송하다고 해야 해요? 아니면 반갑다고 해야 해요? 저는 이제 누구예요? 마광숙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누구에게 속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표류하는 작은 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결정해야 해, 광수가. 내가 더 이상 너의 인생을 좌우할 수는 없어. 나는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내 삶을 선택해야 해. 공주실은 마광숙의 자유의지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마광숙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막함과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마광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이 공간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공주실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정수 씨를 만나러 가요. 제가 누구인지 직접 말씀드려야죠.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요. 마광숙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공주실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망설임과 함께 어쩔 수 없다는 듯한 체념이 엿보였습니다. 광수가 잠깐 한 가지 더 말해줄 게 있어. 마광숙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무슨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미 충분히 감당하기 힘든 진실들을 마주했는데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박정수 씨에게는 다른 아이들도 있어. 너한테는 오빠들이 있다는 뜻이야. 5명의 아들들. 마광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에게 형제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30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5명의 오빠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오빠들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마광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들은 내가 존재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 박정수 씨가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 아마도 그 슬픔을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거야. 마광숙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을 찾지도 않았고 존재조차 모르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들에게 대체 어떤 존재가 될까요?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가족일까요? 그럼 저는 그 가족들에게 무엇입니까?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사람일 뿐인가요? 아니면 그들의 삶을 뒤흔들 재앙일까요? 공주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복잡한 상황의 해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마광숙은 결국 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갈 곳을 잃은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하염없이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박정수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자신이 3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딸이라고 밝히면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그 5명의 오빠들은 자신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으로 여기며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침입자로 여길까요? 마광숙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박정수의 집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가족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마광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 따뜻함에 끼어들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자신 때문에 저 평화로운 가족의 일상이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마광숙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감당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박정수가 창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박정수의 마음속에서 어떤 확신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을. 박정수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강렬한 직감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내 딸일까? 설마 살아있을 리가. 30년 동안 죽었다고 믿어왔던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과 함께 엄청난 혼란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한편 마광숙의 5 오빠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곧 상상도 못한 진실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30년 만에 찾은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마광숙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